안녕하세요. 3월 24일 LA 라이브톡의 손 대표. 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천이 한의원의 제이스 오 원장님을 모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가 지금 굉장한 노출 위험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네. 예방하고 어떻게 대응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좀 모셨어요. 예, 아주 고매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바이러스나 감기나 독감을 양의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는가? 수천 년의 전통에 있는 한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한의학적으로 좀 독감과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원장님, 저희 좀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저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혼천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슨 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감기나 뭐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감기는 우리 한의대 학생들이 한의대에서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증상으로 배우는 과목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웬만한 한의대 다닌 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겠네요. 네, 아주 자주 인간 생활에 자주 침범하는 질병이라 예. 그 바라보는 시선이 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양방적 의견이랑 저희랑 조금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양방에서는 지금 감기를 바이러스로만 형체만 보고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범했을 때 그거를 내 몸 안에서 침범된 몸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치료 방향이 있고요. 예. 우리 한방 쪽에서는 바이러스 형태는 바이러스로 들어왔지만 성질 자체는 차가움이라는 걸 더 추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밀어낼 힘이 뭐 따뜻하거나 열이 있거나 이런 힘이 있으면은 면역력에 의해서 밀쳐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피곤하거나 면역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몸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기가 다른 어떤 질병 증상보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게 이제 감기 자체는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영어로 감기를 콜드라고 하는 것처럼 차가운 성질이 들어오는데 그게 예. 들어와서 자기 혼자 움직이질 않고 바람의 기운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풍한사가 몸 안에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여기고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 집 안에 강도가 침범해서 들어왔는데 예. 양방적 의견은 그 강도를 물리쳐서 집 안에서 어떻게 물리쳐서 이겨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우리 한방적 의견은 그 몸에 들어온 강도를 쫓아내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양방으로는 바이러스는 그냥 죽여버리자. 네. 한방에서는 한방에서는 너무 강했나요? 조금 약하게 말하려고 내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안 하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리고 예 한방으로는 쫓아낸다 그 차이가 있고요. 예. 네네. 그 단어 한두 개 차이인데 조금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걸 쫓아낸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시켜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바이러스 개수만 지금 인간이 발견해낸 개수만 해도 지금 5천 종이 넘거든요. 와. 바이러스가 5천 종류나 되나요? 네, 지금 그 발견하지 못한 것도 엄청나는 그 이유 자체가 네. 이게 바이러스가 그냥 일상 공기 중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무생물 상태로 있다가 이게 생명이 있는 존재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유기 생명체로 바뀌면서 복제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존재로 보는 거니까 그거를 들어오는 대로 와서 내 몸 안에서 변종하고 복제하는데 들어오는 대로 죽여버리면 이건 개수로 따지면 엄청난 개수가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몸 안에 쌓이는 사체 감당도 안 되겠어요. 죽여버리면. 네. 네. 자, 그러면 원장님, 네. 왜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극성인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한 10여 년 훨씬 전에 그 지질학자들하고 지구 천체 과학자들하고 자연치료 의사들의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이론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토천해명, 물론 명왕성은 지금 빠져 있지만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돌고 있고 또 태양은 우리 이 행성들을 끌고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를 중심으로 계속 공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구 나이로 태양이 우리를 끌고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억 년. 네.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구처럼 사계절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1이 5천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년마다 계절이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태양계의 계절 자체가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계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온도 변화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를 지구 온난화다. 네. 그 이유가 뭐 배기가스니 이런 거에 원인을 따지고 있지만 사실 태양계 전체 기후 변화로 따지면 그런 거는 아주 적은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온도 변화가 심하면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인 박테리아가 열에 의해서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추운 거, 차가운 거에서 증식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발병이 돼서 지금 사르스가 일어난 시기가 2002년에 됐고요. 그것도 겨울 12월에 발병이 됐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2년에 딱 10년 뒤에 이게 발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메르스가 일어난 뒤에 지금 천체 과학자들이랑 지질학자들하고 자연치료 의사들이 메르스 후에 10년 안에 사르스에 비해서 10배 크기의 파워가 생긴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해놨었어요. 이미 예측이 돼 있었던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내 주위의 분들한테 한 2,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지인들한테는 미리 알아서 저한테 미리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미리 준비를 해둘 거. 화석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얘기를 해서 잊어버리셨어요. 네. 아니 이게 저기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요. 네. 저는 갑자기 생선회가 생각이 났어요. 왜요? 저희가 방어 이런 거 여름철에 먹으면 이렇게 네. 기생충이 많아서 못 먹잖아요, 사실은. 네. 그 수온이 올라가면 사실은 생선회 이런 것도 뭐 기생충 이런 거 많아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네. 그런 것과도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가 태양계 계절이 여름으로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생기는 일이 우리 지구 땅에서는 지금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산들이 녹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게 지축이 달라지면서 지구의 지축이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각도가 변하면서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지금 지반이 흔들리는 지금 지진이나 환태평양 쪽에 그래서 10억 년 전에 태평양이라는 존재가 없었고 유라시아 대륙이랑 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랬다고 배웠어요. 네, 점점 벌어지면서 태평양이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두 대륙이 붙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시작은 이미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천재 지변이나 그다음에 온도 변화들이 심하게 오죠.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가라앉는 데는 가라앉고 이런 식의 극심한 변화들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인류는 아마 면역력 하나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면역력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기가 있고 독감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한방적인 견해로 따지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치료하기 위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예. 지피하고 그다음에 내 몸 상태를 지피하고 지기하면 아마 백전백승할 수 있어서 많은 데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예. 감기도 사실 바이러스 종류로 따지면 되게 많아요. 인플루엔자부터 해서 플루니 막 이름도 다른데 일단 기존에 제일 많이 발생한 감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를 살짝 비교를 하자면 감염 경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감기, 콜드 기운이 바이러스 형태로 내 몸에 들어올 때는 일단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확실해요. 코 점막이나 또는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뒷목 쪽에 바람이 들락날락거리는 부위가 뒷목 쪽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감기가 콜드가 들어오면은 내 몸에서는 첫 번째 장기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폐예요. 폐가 관리하는 게 피부랑 피부에 땅구멍을 여닫는 작업도 폐가 관리하는 거고 코를 관리하는 것도 폐가 관리하고 인후나 기관지도 당연히 폐의 부속품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온 차가운 기운들은 다 폐에 먼저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형태는 바이러스라는 형태로 들어갔고 그러면 찬 기운이 폐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침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폐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물이 생겨요. 우리 자연계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비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코에서 찬 성질의 콧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 게 들어왔는데 외부 공기가 내 체온보다 낮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폐가 찬 기운이 들어와서 자꾸 그걸 밀어내느라고 힘든데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더 이상 코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중지하겠다 하는 폐 입장에서 코를 닫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코막힘이에요. 네. 그 작업을 2, 3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2, 3일 동안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를 동반하냐면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내 몸에서 그걸 밀어내려고 열을 내겠죠. 열을 내는 거야. 그때 많은 일반인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감기가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는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는 개념으로 항생제 계통의 차가운 약이 시중에 많이 양방약이 나와 있거든요. 네. 성질이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차가운 성질의 약들이 들어가니까 내 몸에서 열이 빠지면서 감기가 낫는 듯 하지만 기본 감기의 성질은 콜드니까 차가운 기운이 폐에 있는 데다가 차가운 약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찬 기운이 계속 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감기약을 먹고 차가운 감기약을 먹고 열이 빠지니까 감기가 낫는 것 같지만 나중에 폐에 있는 찬 기운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장기침을 후유증으로 앓게 되는 경우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장기침이 후유증이군요. 네, 찬 기운을 계속 몰아내는 행위거든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때는 감기 초기에 지금 2, 3일 사이에는 사실 더 따뜻하게 해줘서 이 차가운 기운이 밀어나게 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시중에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 먹으면 네. 이거는 사실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열이고 술은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확장하거든요. 거기다가 열을 내는 매운맛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뜨겁게 해서 돌리잖아요. 그래서 꼭 그게 치료제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열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열을 내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강도에 따라서 달라요. 감기 강도가 차가운 기운이 너무 강하면 내 몸에서 갑작스런 열을 내면
그때 염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지나치게 돼서. 그러면 그때 가래가 노랗게 돼요. 그러면 약간 염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가래가 초록색은요? 초록색은 다른 문제 같아요. 만약에 아, 담즙하고 섞였던지 위산하고 섞이든지 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2, 3일 사이에 그래서 내가 물리치질 못했다 감기를. 그러면 예. 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장으로. 위장으로. 예, 그래서 2, 3일 뒤에 내가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양방에서는 알아내서 스타믹 플루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그렇죠. 어허. 네. 그 다음에 2, 3일 내에 그걸 또 못 밀어내면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콩팥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콩팥에 손상이 됐을 때는 기침할 때 뭐 허리가 아픈다든지 그쵸. 소변 색깔이 뭐 빨개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오죠. 그 사이에 그렇게 되는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감기에 대한 항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우리 쪽에서는 그 항체는 이제 면역력에서 백혈구가 담당하는 건데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 능력이 생기면 일주일 만에 낫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거고 찬약을 드신 분들은 아마 더 길게 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생제는 사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고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아하.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 때 항생제를 먹는 거는 2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들어와서 염증으로 전환이 되거나 했을 때는 항생제가 됐지만 감기 초기부터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데 항생제를 먹는 거는 엔타이바이러스 항생제를 먹는 거는 아주 우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감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죠? 감기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거보다 독한 놈이 이제 독감이라고 일컫는 거고 예. 그 더 독하다는 얘기는 발전 속도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변종을 일으키거나 퍼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지금 가장 센 놈이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르스의 그런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봤더니 형태와 성질 자체가 80% 정도 일치하는 거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동물에 들어온 박쥐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했더니 95%가 일치하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은 감염 경로로 들어옵니다. 코 점막이나 입 구강 구조나 피부나 또는 뒷목을 통해서 똑같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놈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와서 발전하는 속도, 침범하는 속도, 그 다음에 자기 복제가 일어나거든요. 들어와서 이미 생명력을 얻어서 막 그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올 새가 없을 정도로 폐에서 찬 기운을 밀어내서 그 물이 생기는 콧물이 생길 시간 없이 바로 열로 화해버려. 바로 열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열이 콧물이 빨리 없다 그러는 네네. 그런 새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그냥 자기 복제만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변종을 해버려요. 성질 자체를 바꿔버려요. 박테리아의 성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가 백신 만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공격하는 곳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제 폐로 들어왔으니까 폐에 있는 그 폐포 그게 허파과리인데 허파과리의 역할은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그 산소를 받아줘서 그 산소를 적혈구에 나눠서 전신에다가 영양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이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열로 커지면서 염증으로 변하고 그거를 이제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산소는 전신에 공급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돼서 전신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이제 특히 심장 같은데 두 폐 사이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 공급이 안 돼버리면 당연히 심장은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거에 사망까지 가는 지금 퍼센티지가 6%에서 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와, 뭐 그런 혹자, 분들이 네, 네, 혹자는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코비드 19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자기 복제가 빠르고 변형이 네, 일어나서 이게 19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뭐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무슨 버전이랑 똑같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형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단은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크라운이거든요. 이 네. 왕관의 이름이에요. 뭔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큰 그 거대한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 문제는 이놈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네. 몸 안에 숙주 안에 생명체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이 내 몸에 있는 단백질 구조랑 그 코로나의 단백질 구조랑 이게 융합이 되면서 완전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형태는 그렇게 아주 특수한 왕처럼 군림하는 형태의 바이러스지만 성질 자체는 차가운 거예요. 차가움에서 얘가 증식을 너무 잘하는 거야. 뜨거우면 네. 잘 이제 싫어해요. 증식할 때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몸 안에 찬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음, 차거나 배가 차거나 또는 폐에 이미 냉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코, 인후, 아, 비염, 축농증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기본 원인은 폐에 찬 기운이 이미 디파짓돼 있는 거예요. 계속 감기 걸릴 때마다 차가운 약 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쌓은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또는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위가 차거나 또는 자궁이 차거나 또는 약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이 그런 오래된 양약으로 화학성분 약을 오랫동안 내 몸 대신에 그런 약들이 들어와서 대신에 일해줬으면 내 몸의 저항력이나 자가치유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위험하겠네요. 예, 어떤 사람은 만약에 위가 찼다 그러면 위를 가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자궁이 찼다 그러면 자궁까지 빨리 내려가고 아, 어떤 사람은 폐가 이미 차다 그러면 폐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하기 아, 때문에 아, 지금 사람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변종하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변종한 것마다 찾아내려니 그게 벌써 몸 안에서 대상 분들을 찾아봤더니 너무 다양하게 또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증상을 보면은요, 두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콧물도 8%는 콧물이 있대요. 네, 그런 사람, 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 중에 이렇게 장기별로 이렇게 서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폐의 역할은 우리 몸의 산소를 바깥에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랑 교환을 하면서 이 밥을 먹고 위로 들어온 음식을 비장이 에너지로 환원한 다음에 위에 있는 폐에다 올려주면 폐가 산소를 실어서 그걸 전신에다 안개처럼 그 에너지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폐예요. 그래서 우리 네. 몸에 폐가 제일 위에 이렇게 위치해 아, 있다고. 그런데 예. 그 폐 사이에 있는 장기가 심장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데미지를 입는 곳이 심장일 가능성이 커요. 하트 그 말하는 거죠? 다음에 네, 심장에 가서 뭐 심장이 제대로 펌핑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든지 또 그 음, 다음에 우선순위가 폐랑 직접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게 대장이에요. 대장이 대장. 차가운 경우에 심장으로 가기 전에 대장으로 먼저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배럴이 없이 평생을 뛰기 때문에 심장이 차가워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장이 심장보다 찰 경우는 심장 들리기 전에 대장으로 내려가요. 그럴 경우에는 설사를 심하게 합니다. 설사하는 환자도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네, 설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이에요. 폐 음, 오른쪽 폐 밑에 있는 간으로 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그거를 음. 증상이 다 다뤄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백신은 내 몸에서 각각 들어와서 지 맘대로 변하는 그 항원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항체를 만들어주는 면역력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거를 잘 관리하면 그 일반 감기처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걸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예방 가능한가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예. 확진이 된 확진자들도 이미 완치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한국 경우에는 많아요. 완치되신 네, 분들. 완치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그 벨기에에 그 호흡기 내과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뒤에 반응이 나오는 형태를 4가지로 분리해서 환자를 4그룹으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룹요. 예. 네, 그 첫 번째 그룹은 감염이 이미 됐으나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스스로 완치되는 경우예요. 무증상이면서 완치되는 경우. 네, 완치되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은 이미 감염이 돼서 염증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후통이 있던지 가래가 있던지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염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자가격리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물론 일주일보다 더 걸리겠지만 일주일 이상 걸리면서 자가격리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룹, 저절로 이제 스스로 치료가 되는 그룹, 이 두 그룹.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감염이 됐으나 증상이 시작됐어요. 살짝 기침도 하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목도 좀 따갑고 이런데 본인이 감염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인 상태. 최악. 네. 네. 저기 상원의원 그다음에- 한 명 있었잖아요. 상원의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급속도로 몸이 이제 저항력이 약했던, 면역력이 약했던 그룹인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고열이 시작되고 그 2, 3일 내에 고열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미 폐렴으로 진행돼서 사망까지 가는 케이스. 요게 한 6%에서 7% 정도 보고 있어요. 와, 참 무지하게 센 놈을 만난 거네요, 저희가 정말.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이번에 셌지만 앞으로 또 나올 놈들은 더 변종이 돼서 셀 수도 그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자연 환경에 그러니까요. 자기네도 맞춰야 되니까. 네. 네네. 그렇군요. 그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손 대표와 저는 네, 어머나 그랬군요. 그저 어머나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접했어요. 오늘 원장님을 네. 통해서. 그러게요. 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두 가지 나누셨어요. 네네. 만약에 박테리아가 세균이 기승을 부리면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나요? 박테리아는 한국말로 세균이라고 그래요. 네. 네, 세균은 감염이 돼서 바로 염증으로 갑니다. 세균은 바로 염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건 박테리아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에요. 이거는 항생제가 있기 전에는 박테리아로 출발한 그런 질병들이 염증으로 나온 질병들이 치료가 안 됐었는데 항생제 개발 뒤에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런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랑 전혀 상관없이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균이 기승을 부려도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에요. 세균을. 그러니까요. 항생제가 지금 있으니까 세균이 기승을 부렸을 때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요. 항생제가 세균을 그렇죠. 세균을 잡기 때문에 세균 문제는 지금은 아닌데 제가 살짝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여름으로 갔을 때 세균은 온도에 의해서 조금 잠잠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박테리아 기승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해요. 사실 박테리아로 생기는 질병들이 뭐 콜레라니, 대장균이니, 뭐 라지오넬라 이런 거, 그다음에 기침, 천식 이런 것들은 약간 세균성 감염들이거든요. 설사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세균성이네요. 네네. 포도상 균, 뭐 연쇄상 균 해서 균으로 되는 것들 있죠. 세균인. 네. 근데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르스가 일어났을 때에 12월 달에 2002년 12월 달에 발병이 돼서 2003년 7월 여름에 그게 잠잠해졌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여름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북반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염된 숫자 인구수가 워낙 늘어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변종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변종되는지를 정확히 지금 길을 못 잡고 있는데 이 변종된 놈이 열에 강한 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에도 복제를 하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지금 아프리카가 남미도. 지금 남미의 지금 온도가 거기는 날씨가 따뜻한데도 지금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갖고 지금 사하라 사막 이북에는 다 퍼졌거든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 여름에도 또 다른 이제 박테리아 아니면 세균도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되고 있어요. 네.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면역력에 신경 쓸 시기예요. 이거 백신 기다리다가 너무 늦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연 백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를 통한 림프구, 특히 림프구가 찾아서 이제 청소를 해주니까 그런 청소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해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내 몸에서 더 이상 해독해야 될 물질들을 만들지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에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단 생활 습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방법 알려주셔야죠. 우리 면역력을 쑥쑥 키우는 방법,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찾아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일단은 면역력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잠이에요. 수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 얼마나 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할 때는 활동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 주관은 심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질을 하면서 전신에다가 피를 공급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이 되면 심장은 안정을 취하고 모든 피가 간에 검사받으러 가요. 한 사람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되는 모세혈관까지 한 줄로 연결하면 10만 4천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있는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을 돌리는 거예요. 와. 네. 그 혈관이 간에 검사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6시간이 걸려요.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시간의 이내를 잤다 그러면 해독하다 말고 이제 깨는 거죠. 그러면 노폐물을 다 간에 저장해 놨다가 간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게 넘쳐나면 나중에 혈관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6시간 이내는 안 되고 요즘은 그래도 7, 8시간 안전하게 7, 8시간 주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잠자는데 불면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치료가 좀 시급히 돼야 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가 좀 그래도 질병은 아닌데 가끔 잠 못 잔다 그러면 잠을 더 잘 자게 하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대가 12시 전후가 좋아요. 그 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최고의 시간대는 사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자고 있을 때 나오는 시간인데 사실은 현대생활에서 그렇게 일찍 자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마지노선은 새벽 1시예요. 1시를 넘어서 자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력의 최밑단인 제일 깊이 있는 장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으로 노폐물이 배출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음. 1시 전에 무조건 주무시고. 네. 원장님 질문이 이거를- 있는데요. 네네네. 8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뭐 네.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10시부터 2시까지만 딱 자면 된다. 네. 그러면은 4시간 자는 건데요. 그래도 네, 되나요? 그 기준이 예. 지금 10시부터 2시까지가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의 또 역할은 뭐 성장기 전에는 성장시키는 데 도움되지만 어른들한테는 그 각 장기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음흠. 그런데 그것만 신경을 썼을 때는 4시간이면 족하지만 네. 내가 해독하는 데는 4시간 갖고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간 네. 이상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잘 때 6시간을 자는데도 내 혈관을 청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뱃속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해독을 뒤로 밀어놔요. 소화를 먼저 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하. 뱃속에서 음식이 부패되면서 각종 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뱃속에 있는 음식을 먼저 소화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야식을 드시거나 해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뱃속에 음식 놔두고 자면 해독을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질병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도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3끼를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잠이고요. 두 번째는 7시 이후에 금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3끼를 드셔야 되는데 아침 걸으시면 안 돼요. 3끼를 먹어서 피의 양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건강한 피로. 그래서 하루 3끼를 건강식으로 드셨으면 좋겠고 건강식은 뭐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1시간 갖고도 부족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경우에는 면역력 자체도 지금 2배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계신 그 시간보다는 내 면역력 올리면서 즐겁게 면역력 올리는 게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특히 걱정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세포 활동의 속도 자체가 달라져요. 되게 느리게 메타볼리즘이 이루어지니까 안 좋고요. 예. 그다음 5번째가 이제 체온이에요. 체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은 어둡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거예요. 예, 차갑고 어둡고 예.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데서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차지 않게 체온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덩달아서 사실 암세포도 좋아하는 게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암세포도 죽이는데 온열 치료가 뜨겁게 하는 치료가 좋다는 걸 알아내서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몸을 데우는 작업들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운동은 지금 어때요? 운동도 지금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곳이 사실 근육이에요. 근육에다가 에너지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거 이것도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6번째. 부모님이 어릴 때 하라는 거 다 하면 뭐 다 네. 참 좋은 얘기들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도 많네요. 일찍 자라. 네. 근데 저 일찍 안 자고 따뜻하게 해라. 그런데 맨날 그냥 우통 벗고 돌아다니고 다 부모님 어르신들 말 들어야 돼요, 정말. 자, 인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네. 만들어진 대로 이제 따라하면 되죠. 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3가지를 매일 반복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게 3가지. 조교, 핫팩, 생강차예요. 조교, 핫팩, 생강차. 네네. 그러면 조격하고 핫팩은 알겠는데요. 생강차는 나는 열체질이야. 난 열이 많아. 나 생각은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몸에서 장기가 잘 차가워지지 않는 장기 두 개가 간하고 심장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간은 늘 스트레스를 네. 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심장하고 간 높이 위로, 열은 가만히 놔두면 위로 올라가니까 심장하고, 그러니까 가슴 위로 열이 뜨는 거를 나는 열 있는 체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예. 가슴 밑에 쪽에, 하체 쪽은 오히려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한쪽 열, 머리는 차갑고 쪽 열, 예. 발은 따뜻해야지 건강하게 되니까, 예. 그게 혹시 발이 찬데 위쪽으로는 열이 좀 몰린다, 이런 분들은 자기 몸 따뜻한 게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고요. 어허. 그런데 손발도 따뜻하고 내 배도 따뜻하고 얼굴도 좀 열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허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일 때 그게 몸이 이제 콩팥이 약해서 나오는 그런 증상 빼고 일반적으로 늘 그러시다 그러면 열 있는 분인데 굳이 생강을 그때는 안 드셔도 돼요. 안 드시고, 예, 그분은 뭐 네, 드셔야 돼요? 예, 그때는 그냥 둥글레차 정도가 무난할 아하. 것 같고요. 예. 사실 생강은 열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독제거든요. 아, 이게 생강에다가 꿀 2스푼 타고 계피가루를 1티스푼 타서 한 잔을 드신 다음에 예. 2시간 뒤에 피 검사를 하면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10%이 빠져요. 그 10%나 빠져요. 예, 콜레스테롤이 빠져요. 그 정도로 생강의 디탁스 효과는 되게 커요. 계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강 꿀 계피차를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부연 설명하면, 네,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그렇게 차갑지 않은 사람 둥글레 차 정도 드셔도 된다 하신 분들요. 네네. 어머,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저도 생강차랑 계피 들어간 거, 꿀 들어간 거 먹을래요. 해도 되나요? 네, 이런 생강꿀 계피차를 먹는다고 내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내 몸은 예.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차가운 거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욕은 뭐 15분 동안 42도 정도 되는 물에 담그면 네. 발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낮에 앉아있거나 서 있어서 발로 내려간 피를 족욕을 통해서 펌핑해서 심장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하는 일이 좋아서 주무실 때 심장이 빨리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잠자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배에 뭐 지방이 많고 뱃살이 많이 나오고 한 분들도 그렇지만 뱃속에 뭐 탄기가 많고 가스가 많으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핫팩을 올려놔서 역시 혈관을 확장해서 피가 도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빨리 돌게. 그래서 살이 빠지는 부작용을 감수하시고 핫팩을 한 30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살이 빠지는 부작용을 감수하는 건 너무 행복한 부작용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배를 좀 만져봐야 되겠어요. 배가 차가운가 안 차가운가. 왜냐하면 우리 손발은 네.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배는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체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배 전체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가운 부위가 나오면 그 장기 위치에 따라서 다 차가운 거거든요. 그런데 손이 찬 분들이 만져서 차갑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손이 차니까 차가운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정상 체온을 갖고 있는 분의 손을 빌려다가 체크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을 깍지 끼고 배꼽 옆으로 해서 이렇게 손바닥 그 손목 쪽에 있는 손바닥 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꼽을 짜냈을 때 크게 잡아서 이렇게 짜냈을 때 통증이 있으시면 그건 배꼽 신경의 순환이 되게 안 되는 케이스예요. 뱃속에 뭐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그냥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배 이렇게 배꼽 양옆을 쥐어 짜듯이 쭉 눌러서 한 20초 정도 잡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안 아픈 날이 와요. 아프신 분들은. 그러면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배에 소통이 안 되면 차가워지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손, 발이 차갑다 할 때는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죠. 피가 모자라서도 그럴 수 있고, 피가 음, 탁해서 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하면 배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 윗배, 뭐 옆구리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네네. 거길 만졌을 때 차가운 쪽은 좀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 차가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음, 핫팩을 하실 때는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올려놓으면 거의 이제 모든 장기가 폐하고 심장 빼고는 다 이렇게 다스려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배꼽에서 윗부분, 명치까지 있는 부위는 주로 위가 포진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차다 그러면 위가 차가운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배꼽을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횡행결장, 대장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네. 배꼽 좌우에서 차갑다 그러면 대장이 차가운 거고, 아하. 그다음에 배꼽 밑에 쪽에 소장이 넓게 포진돼, 소장 길이가 7m거든요. 거기 이제 오. 포진돼서 왼쪽으로 잘 기우는 일이 많이 생기고 네. 차가우면, 그 다음에 더 밑에는 이제 치골 쪽에는 방광하고 전립선, 자궁 이렇게 포진돼 있거든요. 음. 아랫배가 네. 차면 거기가 차가운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배꼽을 통해서 다 온기가 들어갈 수 있게 배꼽 중심으로 핫팩을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음, 음. 자, 그러면은 잠을 잘 자고 7시간에서 8시간, 그날 조교, 핫팩, 그 다음에 이제 티는 차는 생강차와 생강과 레몬과 계피를 넣어서 끓인 차를 마시면은 체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돼서 면역력을 높인다까지 이제 우리 배웠어요. 또 네, 있나요? 생강과 꿀과 계피가루거든요. 예, 생강과 그런데 꿀과 계피가루. 네, 요 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바이러스건 코로나 바이러스건 감기 바이러스건 초반에 들어왔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요거는 치료 및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차거든요. 예. 예, 뭐예요? 근데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올리는 차예요. 예, 어, 용량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물론 용량은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 예, 어, 들으시는 분들은 적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로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요. 예. 재료 설명을 해드리면 생강 100g, 그 다음에 양파 100g, 그 다음에 배 껍질 채로 100g, 양파도 껍질 채로 있어야 돼요. 음흠. 그 다음에 깍두기 해먹는 무, 그것도 200g, 아, 그건 200g. 네. 그 다음에 계피가 40g, 그 다음 감초가 8g. 음흠. 그래서 요걸 만드는 법은 계피하고 감초만 따로, 계피 40g에 감초 8g을 물 1리터를 넣고 따로 요 두 개만 끓이고요. 30분 이상.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강, 양파, 배, 무를 역시 물 1리터를 넣고 분 조금 이상 끓여서 요 두 끓인 물을 합치면 돼요. 합치는데 계피랑 감초 달인 물은 1로 하고 야채 달인 물을 2로 해서 2대1로 섞어서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면 네. 좋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끓인 거를 그냥 하루에 다 마셔도 상관없어요. 초기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예, 그래서 이거를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양만큼, 그래서 한 대 다 넣고 끓이면 안 될까요? 네, 괜찮아요. 양은 조금씩 조절해도 되고요. 예. 대신 종류는 다 들어가면 좋고, 음흠. 계피랑 감초랑 다른 야채랑 같이 했을 때는 쓴맛이 조금 올라가서 드실 때 부담이 될까 아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다 같이 끓여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재료만, 예, 혹시, 혹시 이제 아침에 붓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붓거나 몸이 네. 더 이렇게 부은 느낌이 있거나 찌뿌둥하거나 이런 분들은 양파 껍질만 한 20g 추가해서 다리시면 훨씬 더 소변 배출도 잘 되고 아마 아하.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예, 혹시나 감초나 계피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마켓에 가면은요, 한약 재료를 조금씩 포장해서 팔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료 다시 정리해드리면 생강, 양파, 껍질째, 배 껍질째, 감초, 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안내하면서 올려놓을게요.
자, 제이슨 원장님, 오늘 이렇게 그 코로나와 감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 끓여 먹고 족욕하고 핫백하고 잠 잘 자면 면역 올라가는 거 확실한 거죠? 네, 확실히 올라가게 되고, 네, 우리 몸은 네. 정직하니까 네. 예. 인풋 그대로 아웃풋이 예.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잔뜩 기대하고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든지요. 네. 네, 지금까지 혼천의 한의원의 제이슨 오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참. 어떠세요? 손 대표님 들어보니까. 뭐 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게 뭐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기본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관리 잘 하고요. 기본을 못해서 말입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되게 좀 삶이 그 결국에 답은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 간단한 그 팩트들 몇 가지로 돌아가는데 네. 그걸 참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내일은 눈 뜨자마자 마켓에 가야 되겠습니다. 무도 사고, 생강도 사고, 이런 재료는 마켓에 다 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화장지 안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화장지가 필요했다 그러게요. 그러면 아주 곤란할 뻔했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가끔 제이슨 원장님 모시고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네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혼천이 한의원의 제이슨 원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LA 라이프톡 손 대표. 손지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